고요한 시골 마을의 오후,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돕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마당에 흙먼지를 트고 그 위로 길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름 끼치도록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림자의 주인은 바로 거대한 코브라! 비늘은 칠흑같이 검고 고개를 쳐들 때마다 위협적으로 펼쳐지는 목의 두건은 마치 죽음의 사신이 두른 망토와도 같았습니다. 그 앞을 막아선 것은 새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백설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마지막 순간일지도 몰라. 백설의 금빛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코브라의 차가운 시선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놈의 독리가 자신의 심장을 꿰뚫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등 뒤 낡은 툇마루 밑에는 갓 태어난 제 새끼들이 새근거리며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가득 메우는 듯 했습니다. 코블에게 물렸지만 끝까지 새끼들을 지켜낸 어미개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모성애를 넘어섭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상상을 초월한 눈물겨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명의 존엄함과 희생의 숭고한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십시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남쪽의 한적한 시골 마을, 산적마을은 이름 그대로 산의 정기 아래 포근하게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는 평생을 이 작은 마을에서 흙과 함께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이제 두 분의 적적한 삶을 채워주는 것은 오직 마당을 지키는 충직한 진돗개 백설이뿐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이름처럼 온몸에 털이 눈부시게 하얀 늠름한 암컷 진돗개였습니다. 진돗개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될 만큼 그 용맹함과 충성심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는 그들의 순수한 충성심은 수많은 일화를 낳았죠. 백설이 역시 그 전형적인 진돗개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노부부의 작은 발걸음 소리 하나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낯선 이가 담장 근처에 오기만 해도 우렁찬 짖음으로 경계하는 믿음직한 가족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할아버지의 경웅이 소리에 맞춰 꼬리를 흔들었고 저녁이면 할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나무를 다듬는 옆에 얌전히 엎드려 옹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노인에게 백설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말없이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막내딸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당 한편의 텃밭에서 상추를 뜯었고 할아버지는 헛간에서 낡은 농기구를 손보고 계셨습니다. 백설이는 툇마루 그늘 아래 편안하게 누워 따사로운 햇볕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한 모습 뒤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평소와 달리 깊은 잠에 들지 않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에 낯선 냄새를 맡으려는 듯한 행동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런 백설이를 보며 우리 백설이 오늘따라 왜 이리 보채누라며 부드럽게 등을 쓸어주었지만 백설이의 눈빛에 어린 깊은 경계심의 의미를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그 경계심은 곧 태어날 자신의 새끼들을 향한 어미의 본능이자 곧 닥쳐올 거대한 위협에 대한 처절한 예고였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백설이 자신조차도 앞으로 몇 시간 뒤에 이 마당에서 어떤 끔찍한 사투가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불길한 기운,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그 불길한 기운이 싹트기 약 한 달 전, 김 할아버지 댁에는 커다란 경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설이가 어여쁜 새끼 6마리를 낳은 것입니다. 헛간 한쪽에 할아버지가 손수 마련해준 푹신한 볏짚 보금자리에서 백설이는 밤새 진통을 겪은 끝에 새벽녘이 되어서야 모든 새끼를 무사히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백설이의 밥그릇에 가득 부어주며 연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백설이 장하다. 장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대견함과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새끼들은 어미를 쏙 빼닮아 모두 새하얀 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어미의 젖을 찾는 모습은 그 자체로 생명의 신비였습니다. 노부부는 마치 손주들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헛간으로 달려가 새끼들이 무탈한지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새끼들이 꼬물거리며 자라는 모습은 적적했던 노부부의 일상의 커다란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여보, 저놈 좀 보시오. 벌써부터 힘이 장사라니까. 형제들을 다 밀어내고 혼자 젖을 독차지하네.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가장 튼실해 보이는 녀석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어머, 저 녀석은 꼭 백설이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네. 얌전한 척 하다가도 호기심은 제일 많아. 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설이는 훌륭한 어미였습니다. 새끼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고 꼼꼼하게 털을 핥아주며 보살폈습니다. 누군가 새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부드럽지만 단호한 으르렁거림으로 경고하며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오직 두 노부부에게만은 자신의 새끼들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는데 이는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진돗개는 한 배에서 보통 3마리에서 5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마리는 다산에 속하는 편이라 할머니는 백설이가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산후조리를 잘해야 한다며 더욱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새끼들이 눈을 뜨고 뒤뚱거리며 걷기 시작하자 마당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녀석들은 어미의 꼬리를 물고 장난을 치고 서로 뒹굴며 레슬링을 하고 할아버지의 낡은 장화를 물어뜯으며 온 마당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백설이는 그런 새끼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이 마당의 경계를 넘어 멀리 가려고 하면 예손살같이 달려가 목덜미를 살짝 물어 다시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은 아직 너희에게 위험한 곳이라고 가르치는 듯했습니다. 특히 백설이는 집 뒤편에 펼쳐진 깊은 산 쪽을 유난히 경계했습니다. 그곳은 온갖 들짐승들이 살아가는 미지의 공간이었고 어미의 본능은 그곳으로부터 오는 잠재적인 위협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이 산과 가까운 담장 쪽으로 다가가기만 해도 백설이는 낮은 경고음을 내며 즉시 달려왔습니다. 노부부는 그런 백설이의 모습을 보며 역시 어미는 어미야. 저렇게 새끼들을 챙기니 마음이 놓이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백설이의 그 본능적인 경계심은 단순한 과보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검은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필사적인 준비 운동과도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백설이는 어미로서의 행복을 만끽하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명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에 젖어 있던 노부부와 백설이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때 숲은 서서히 그 불길한 침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백설이가 경계하던 숲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새끼들이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마을 주변에 숲이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변화를 감지한 것은 역시 백설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툇마루에 엎드려 새끼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백설이는 문득 고개를 들어 숲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저귀던 산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 소리도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심지어 나무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숲 전체가 거대한 진공 상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정막만이 무겁게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불안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코를 벌름거리며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흙 냄새, 젖은 나무 냄새, 그리고 그 속에 아주 희미하게 섞여 있는 비릿하고 서늘한 이질적인 냄새. 백설이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껏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하지만 본능 깊은 곳에서부터 강력한 위험 신호를 보내오는 냄새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바티를 하다가 허리를 펴며 이상하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 조용하냐? 새들이 다 어디로 소풍이라도 갔나? 할머니도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매미들도 입을 싹 다물었네. 꼭 폭풍전야 같다니까. 하지만 두 분은 그저 변덕스러운 날씨 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인간의 둔한 감각으로는 그 침묵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살기를 감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종종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오기 전에 이상 행동을 보이는데 이는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공기의 압력 변화나 지자기의 변동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숲의 동물들이 보인 반응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상위 포식자의 등장에 모든 생명체들이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부터 백설이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새끼들을 자신의 몸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멀리 가려는 새끼가 있으면 으르렁 소리를 내며 엄하게 제지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할머니가 밥을 줘도 예전처럼 달려와 먹지 않고 헛간 입구에서 숲을 경계하며 밥그릇을 끌어다 먹을 정도였습니다. 밤이 되자 백설이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평소에는 새끼들과 함께 헛간에서 깊은 잠을 잤지만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작은 부스럭 소리만 나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휙 둘러보고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백설이의 모습에 할아버지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백설이가 왜 저러지? 꼭 뭐에 쫓기는 것 같구먼. 할아버지는 손전등을 들고 마당과 집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밤이 되자 찾아온 고양이 몇 마리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별일 아니구먼. 그만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 백설아. 할아버지는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백설이는 툇마루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숲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설이는 그것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새끼들을 지켜야 한다는 어미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날 밤 숲의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터져나올 비극을 예고하는 가장 무서운 경고음이었습니다. 과연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마당으로 다가오는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밤새 계속되던 불길한 침묵은 여전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백설이는 핏발선 눈으로 마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백설이가 밤새 헛간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을 서성인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해 그저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독대 쪽으로 걸어가던 순간 마당 구석의 낡은 평상 밑에서 무언가 검고 긴 것이 스르륵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굵은 나뭇가지나 오래된 밧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할머니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너무 놀라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렁이나 살모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길이가 좋기 3미터는 넘어 보였고 온몸은 윤기가 흐르는 칠흑 같은 비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천천히 고개를 쳐드는 그것의 목 부분이었습니다. 위협을 느낀 듯 목 주변의 갈비뼈를 넓게 펼치자 전형적인 코브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자연 환경에서는 코브라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녀석은 아마도 누군가 애완용으로 불법 밀수했다가 유기했거나 탈출한 개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야생에서의 생존 본능과 낯선 환경에 대한 경계심이 더해져 이 코브라는 극도로 예민하고 공격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코브라가 왜 하필 수많은 집들 중에 김 할아버지의 집 마당에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뱀과 같은 파충류가 먹잇감의 천이나 냄새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미와 여러 마리의 새끼들이 한데 모여있는 곳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와 온기가 굶주린 코브라를 이곳까지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코브라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백설이는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반응했습니다. 그동안의 불안하고 초조한 경계태세는 온데간데 없고 온몸의 근육이 폭발, 직전에 용수철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등골을 따라 털이 창처럼 곤두섰고 입에서는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끌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상대를 만났을 때 맹수들이 내는 본능적인 전투의 포효였습니다. 백설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코브라와 할머니 사이를 막아서며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새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이전에 자신의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충성심이 먼저 발동한 것입니다. 코브라는 자신을 가로막는 하얀 개를 향해 고개를 쳐들고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스윅! 쉬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칠흑 같은 뱀과 새하얀 개, 마당 한가운데서 펼쳐진 흙과 백의 극명한 대치는 마치 삶과 죽음의 대결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새끼 한 마리가 어미가 걱정되었는지 낑낑거리며 툇마루 밑에서 고개를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코브라의 검은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놈의 시선이 할머니에게서 새끼 강아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더 작고 더 손쉬운 먹잇감, 코브라의 목표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코브라의 시선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저 뱀이 노리는 것은 바로 내 새끼들이라는 것을. 백설이의 으르렁거림은 더욱 거칠어졌고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대치 상황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백설이는 주인을 지키고 동시에 새끼들을 노리는 저 죽음의 사신으로부터 새끼들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코브라의 등장을 기점으로 백설이의 모든 행동은 오직 한 가지 목표에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새끼들을 지키는 것. 백설이는 더 이상 밥도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감시탑처럼 퇴마루 앞을 떠나지 않고 꼿꼿이 앉아 코브라가 숨어있는 평상 쪽을 예리하게 주시했습니다. 코브라는 교활했습니다. 백설이의 경계가 삼엄하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상 밑 어두운 그늘에 몸을 숨긴 채 기회를 엿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마당 전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노부부는 백설이의 이상, 행동의 원인이 그 끔찍한 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히 긴 장대를 가져와 뱀을 쫓아내려 했지만 코브라는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며 더욱 깊숙이 숨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할아버지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일단 읍내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야겠소. 저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놈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아내를 재촉해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신도 조심스럽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읍내까지는 걸어서 한참이 걸리는 거리였고 그 시간 동안 백설이와 새끼들만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창문 너머로 마당을 내다보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백설이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백설이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귀는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코는 공기 중에 미세한 냄새 변화를 감지하려 애썼습니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과 굶주림이 밀려왔지만 새끼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모든 고통을 잊게 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이런 속도 모르고 툇마루 밑에서 낑낑거리며 밖으로 나오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어미의 젖을 찾고 햇볕 아래서 뛰놀고 싶은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백설이는 그럴 때마다 으르렁 소리를 내며 새끼들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지금 밖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어미는 온몸으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지능이 매우 높아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난 견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짖거나 공격하는 것을 넘어 위협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백설이의 행동은 맹목적인 공격성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최적의 방어 전략을 짜고 있는 지능적인 경계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드간 채책 잔다 트치 뜨거운 햇살에 지친 코브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평상 밑에서 스르르 기어 나와 이번에는 헛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헛간은 새끼들이 태어난 곳이자 여전히 녀석들의 주된 보금자리였습니다. 코브라는 마당을 가로지르는 대신 집의 가장자리를 따라 담벼락에 몸을 붙인 채 은밀하게 이동했습니다. 백설이는 즉시 그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백설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코브라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거리를 유지한 채 코브라가 더 이상 헛간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백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뱀과의 싸움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것을, 단 한 번의 실수가 자신과 새끼들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루하고 피말리는 대치 상황은 노부부의 마음을 까맣게 태웠습니다. 할머니는 안방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만 할 뿐이었고 할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오직 홀로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평화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교활한 코브라는 백설이의 철통 같은 방어선을 뚫기 위해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을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며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들이울 무렵 코브라는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백설이와의 소모적인 신경전을 벌이는 대신 보다 대담하고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놈의 목표는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투스마루미트, 어미의 보호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고 연약한 생명체들, 코브라는 방향을 틀어 집의 정면, 툇마루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이전의 은밀함이나 조심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압도적인 힘을 과시라도 하듯 당당하고 거침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놈의 의도를 간파한 백설이는 쏜살같이 달려가 툇마루 정면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등 뒤에는 새끼들의 보금자리가 있었고 그곳은 백설이에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격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앞다리를 굳건히 땅에 박고 상체를 낮추어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입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넘어 분노와 결의에 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크르르릉, 개영, 컹. 그것은 더 이상 다가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코브라는 백설이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백설이로부터 약 2m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선 코브라는 스르르 상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땅에서부터 거의 1m 가까이 솟아오른 코브라의 머리는 백설이의 눈높이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목의 두건을 부채처럼 활짝 펼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고대의 사악한 신이 강림한 듯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코브라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위협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코브라는 시력이 그다지 좋지 않지만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상체를 들어 올리는 것은 주변을 더 잘 살피고 상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격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계산된 행동인 것입니다. 툇마루 밑의 새끼들은 바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낑낑거리던 소리를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마당 전체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백설이의 거친 숨소리와 코브라가 혀를 날름거리는 슉슉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코브라는 백설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좌우로 천천히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상대의 시선을 교란시키고 집중력을 흐트리기 위한 전형적인 공격 전술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코브라의 머리 움직임에 현혹되지 않으려 애쓰며 오직 놈의 검은 눈동자만을 응시했습니다. 저 눈동자의 미세한 움직임이 공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코브라의 주 무기는 번개처럼 빠른 공격 속도와 치명적인 독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달려들었다가는 순식간에 독리에 물리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코브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툇마루 밑으로 파고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하지만 어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직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백설이의 근육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창했고 코브라의 몸은 공격을 위해 용수철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 겨루기는 이제 곧 폭발할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먼저 움직이는 것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공격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싸움이 마침내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코브라였습니다. 좌우로 흔들리던 코브라의 머리가 순간 정지하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총알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놈의 목표는 백설이의 목, 단숨에 숨통을 끊어 놓을 수 있는 급소였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이미 그 공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온 신경을 코브라의 눈동자에 집중하고 있던 백설이는 놈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이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코브라가 튀어나오는 것과 거의 동시에 백설이는 몸을 옆으로 날렵하게 비틀며 공격을 피했습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코브라의 독리가 백설이의 코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한 끗 차이로 죽음을 피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자 코브라는 즉시 몸을 수습해 다시 공격 태세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놈에게 방역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킨 백설이는 코브라의 긴 몸통, 옆구리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습니다. 으르렁, 맹수의 포효와 함께 백설이의 송곳니가 코브라의 두꺼운 비늘을 파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코브라의 비늘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미끄러웠습니다. 백설이의 이빨은 비늘을 뚫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상처를 입히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은 코블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통에 찬 코브라는 격렬하게 몸을 비틀어 백설이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거대한 뱀의 몸부림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코브라의 몸에 매달린 채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마당에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둘의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멧돼지와 같은 대형 맹수를 사냥하던 사냥개였습니다. 그들의 턱힘, 즉 무는 힘치악력은 매우 강력해서 한번 물면 쉽게 놓지 않는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설이 역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냥개의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코브라를 놓치는 순간 자신에게 방역의 기회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브라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놈은 몸통으로 백설이를 떨쳐낼 수 없다고 판단하자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꼬리를 채찍처럼 휘둘러 백설이의 몸을 가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뿅, 폐역, 둔탁한 소리와 함께 꼬리 채찍이 백설이의 등과 옆구리에 장렬했습니다. 뼈가 울리는 듯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졌지만 백설이는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끼들의 안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새끼들의 겁에 질린 낑낑거리는 소리가 백설이에게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투를 방 안에서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할머니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백설아, 안 된다. 안 돼. 할머니는 울부짖으며 가슴을 쳤지만 얇은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절망했습니다.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백설이는 코브라의 몸통을 물고 늘어졌고 코브라는 꼬리로 백설이를 가격하며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힘과 힘, 본능과 본능이 맞부딪히는 원초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이길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그러던 중 코브라가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몸을 비트는 동시에 백설이가 물고 있는 부위 근처로 자신의 머리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무는 대가로 상대의 급소를 물겠다는 동귀어진의 전략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코브라의 머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지만 이미 깊숙이 물고 있는 턱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빠른가의 싸움이었습니다. 과연 백설이는 코브라의 치명적인 독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처절한 사투는 어미의 비극으로 끝나고 말까요? 코브라의 머리가 번개처럼 날아와
백설이를 덮쳤습니다. 백설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비틀어 목과 얼굴 같은 급소를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코브라의 공격은 피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웠고 빨랐습니다. 퍽! 무언가 날카롭고 뜨거운 것이 어깨 깊숙이 박히는 끔찍한 감각. 코브라의 독니였습니다. 2개의 길고 날카로운 독니가 백설이의 하얀 털을 뚫고 살과 근육을 찢으며 깊숙이 박혔습니다. 깨갱, 백설이의 입에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에 댄 듯한 극심한 고통이 어깨를 시작으로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독니를 통해 혈관으로 주입되는 차가운 액체의 감각이었습니다. 바로 맹독이었습니다. 킹코브라의 독은 신경독으로 물림 부위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호흡 곤란과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단 한 번의 주입으로 성인 코끼리마저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맹독, 그 무서운 죽음의 액체가 지금 백설이의 몸속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백설이는 저도 모르게 코브라의 몸통을 물고 있던 턱에 힘을 풀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얻은 코브라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다시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듯 놈의 씩씩거리는 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백설이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물린 어깨에서는 피가 솟구쳐 나와 새하얀 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앞다리를 제대로 디딜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독이 벌써부터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백설이의 뇌리를 스친 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등 뒤, 툇마루 밑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을 새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저 끔찍한 뱀은 망설임 없이 새끼들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어미 잃은 새끼들이 어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백설이의 흐릿하던 눈동자에 다시금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미라는 이름으로 타오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숭고한 불꽃, 모성애였습니다. 백설이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억지로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온몸을 잠식해오는 독의 고통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코브라를 향해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이전보다 더 처절하고 더 절박했습니다. 크르르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새끼들을 지키겠다는 어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코브라는 그런 백설이의 모습을 보고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 하얀 짐승의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뱀의 독에는 사냥감을 마비시키는 것 외에도 상대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심어주어 저항 의지를 꺾는 화학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백설이에게는 그런 공포 따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은 죽음의 공포마저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독이 점점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백설이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백설이는 이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마지막 방역을 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맹독의 힘 앞에 무릎 꿇고 말까요? 죽음의 고통이 백설이의 온몸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코브라의 신경독은 무서운 속도로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물린 어깨 주변의 근육은 이미 감각이 사라지고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불규칙하게 날뛰었습니다. 눈앞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코브라의 모습이 여러 개로 겹쳐 보였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흐려지는 의식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은 바로 툇마루 밑에서 들려오는 새끼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였습니다. 깅, 깅, 어미의 고통을 아는지. 새끼들은 세상이 떠나가라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백설이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지켜야만, 내가 없으면 저 아이들은. 백설이는 마지막 남은 정신력을 쥐어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백설이의 몸에서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의 뇌에서 분비되는 강력한 모성,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결합하여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하고 신체의 능력을 한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초인적인 힘이 발현된 것입니다. 이는 인간 어미가 위급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들어올려 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처럼 생명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타나는 기적과도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마비되어 가던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순간적으로 선명해졌습니다. 거친 숨결 속에서도 백실이는 다시 한번 땅을 박차고 코브라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맹렬한 공격이었습니다. 코브라는 백설이가 다시 공격해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순간적으로 반응이 늦었습니다. 백설이는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놈의 몸통이 아니었습니다. 백설이의 목표는 단 하나, 뱀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인 머리 바로 아랫부분, 목이었습니다. 백설이는 공중으로 솟구치듯 뛰어올라 정확하게 코브라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끄드뜩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백설이의 송곳니가 마침내 코브라의 단단한 비늘과 질긴 근육을 뚫고 깊숙이 박혔습니다. 치명적인 급소를 물린 코브라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고통에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거대한 몸뚱이가 마당을 휩쓸며 온갖 것들을 부서뜨렸습니다. 백설이는 그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위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코브라의 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턱에 더욱 강하게 힘을 주어 놈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했습니다. 백설이의 몸속에서는 독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언제 멎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였고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뱀을 죽여야만 내 새끼들이 살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제물로 바쳐 새로운 생명을 지켜내려는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맹독과 맞선 모성애의 처절한 사투, 과연 이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백설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코브라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승리의 대가로 그녀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그때 읍내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동네 청년 몇몇과 함께 헐레벌떡 돌아온 할아버지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당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독대는 깨져 있었고 평상은 뒤집혀 있었으며 흙바닥에는 두 짐승이 뒹굴며 싸운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의 한가운데 백설이가 거대한 검은 뱀의 목을 물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백설이의 새하얀 털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어깨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코브라는 백설이의 몸을 칭칭 감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져 있었습니다. 맥, 백설아, 할아버지의 입에서 터져 나온 외침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함께 온 동네 청년들도 눈앞에 끔찍하고도 장엄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뱀을 잡기 위해 들고 온 삽과 쇠스랑을 든 채 차마 싸움에 끼어들지 못하고 만견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처참한 광경과 피투성이가 된 백설이의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백설이 어쩌면 좋누, 어쩌면 좋아. 할머니의 통곡 소리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백설이는 주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코브라의 목을 문턱의 힘은 조금도 풀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뱀의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코브라의 저항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백설이의 몸을 감고 있던 힘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고 격렬하게 흔들리던 꼬리도 힘없이 바닥으로 늘어졌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사투가 끝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코브라의 몸이 완전히 축 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굳게 다물고 있던 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백설아, 할아버지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쉴 뿐, 네, 다리는 힘없이 땅에 뻗어 있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고 흐릿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백설이의 몸속에는 이미 치명적인 독이 온몸으로 퍼져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개가 독사에 물렸을 때 생존율은 물린 부위와 독의 양,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해독제를 투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코브라와 같은 신경독을 가진 뱀에게 목이나 몸통 가까이를 물렸을 경우 특별한 조치 없이는 몇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백설이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했고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절망적인 발견, 노부부는 자신들의 소중한 가족이 죽어가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백설이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여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백설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노부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안 된다. 백설아, 정신 차려라. 이놈아. 할아버지는 쓰러진 백설이에게 달려가 몸을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가냘픈 신음소리를 낼 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릴 적 어른들에게 어깨너머로 들었던 민간 요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처 부위를 빨아내야 하나, 아니면 꽉 묶어야 하나. 하지만 눈앞의 상황은 그런 어설픈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백설이의 어깨 상처는 깊었고 피는 이미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평생 흙만 파며 무뚝뚝하게 살아온 노인의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들썩였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백설아, 미안하다. 자책과 슬픔이 뒤섞인 할아버지의 울음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함께 왔던 동네 청년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빨리 읍내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보시죠. 트럭으로 가면 금방입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병원,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은 읍내에 있는 작은 가축병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곳에서 과연 코브라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백설이의 상태는 이동하는 것조차 위험해 보였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한평생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왔던 노인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백설이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착한 백설이 새끼들 지키려고 이 고생을 했구나. 불쌍해서 어떡해. 할머니의 눈물방울이 백설이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의식을 잃어가던 백설이가 할머니의 눈물을 느꼈는지 아주 희미하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고개를 돌려 어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설이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툇마루 밑 새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흐릿한 눈동자는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새끼들은 무사한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어미는 자신의 고통보다 새끼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뱀의 독은 개의 후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독이 신경계에 퍼지면서 냄새를 맡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설이는 오직 본능만으로 새끼들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더욱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지극한 모성아의 앞에서 인간인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백설이의 숨소리는 점점 더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력한 주인은 사랑하는 반려견의 마지막을 이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 백설이의 의식은 깊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희미해져 갔습니다. 눈앞에 모든 것이 어른거렸고 귀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서서히 사라지고 차가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스며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백설이는 어렴풋이 직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싶다는 유혹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툇마루 밑에서 새끼 한 마리가 용기를 내어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어미의 피 냄새와 슬픈 울음소리가 뒤섞인 마당의 분위기에 이끌린 것이었습니다. 녀석은 뒤뚱거리며 쓰러져 있는 어미에게로 다가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는 어미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추축축한 혀의 감촉, 그 작은 온기가 꺼져가던 백설이의 생명의 불씨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웠습니다. 백설이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의식을 끌어모았습니다. 새끼의 모습을 눈에 담자 잊고 있던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뱀이 정말 죽은 건가? 백설이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아까 자신이 쓰러뜨린 코브라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놈은 아까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이라는 동물은
때때로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반사적으로 움직이거나 심지어 죽은 후에도 한동안 독을 주입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백설이는 사냥개의 본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위협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다면 새끼들을 위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미로서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백설이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마비된 몸을 움직이기 위해 안간 힘을 썼습니다. 목에서 피 섞인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백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뒷다리로 땅을 긁고 온몸을 비틀며 아주 조금씩 아주 처절하게 코브라의 시체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이미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 개가 오직 새끼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쥐어짜내는 모습은 장엄하다 못해 신성하기까지 했습니다. 몇 번이고 쓰러질 뻔한 위기를 넘기며 백설이는 마침내 코브라의 머리맡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다시 한번 놈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강력한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하는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축 늘어진 코브라의 몸에서 아무런 저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백설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자신의 앞발로 코브라의 머리를 힘껏 내리찍은 것입니다. 피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코브라의 머리가 흙바닥에 파묻혔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위협이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는 승자의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일격을 끝으로 백설이의 몸에 남아있던 모든 힘이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백설이는 코브라의 시체 옆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단 한 올의 미련도 단 한 줌의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저 너머의 어둠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백설이는 평화로웠던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새끼들과 함께 뛰놀던 행복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어미개의 백설이가 본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코브라는 쓰러졌습니다. 칠흑 같던 거대한 몸은 이제 마당의 흙먼지 위에 아무런 생명력 없이 널브러진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길고 긴 사투는 마침내 백설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끔찍했습니다. 승리한 영웅, 백설이 역시 코브라의 시체 옆에 쓰러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퍼진 맹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장의 박동은 점점 희미해졌고 호흡은 금방이라도 멎을 듯 가늘어졌습니다. 새하얗던 털은 피와 흙으로 더럽혀져 그 숭고한 희생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쓰러진 백설이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도 모두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낱 미물이라 여겼던 개의 목숨을 건 모성애 앞에서 그 누구도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기 중에는 슬픔과 비장함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툇마루 밑에 숨어있던 나머지 새끼들도 하나둘씩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녀석들은 아직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널브러진 거대한 뱀의 시체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어미의 모습도 그저 낯선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녀석들은 어미에게 다가가 젖을 달라고 칭얼거렸습니다. 어미의 몸에 코를 비비고 꼬리를 치며 장난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들을 핥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던 어미가 미동도 하지 않자 새끼들은 불안한 듯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그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승리,
오히려 패배보다 더한 깊은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만약 백설이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면 어쩌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코불에게 물린 직후 도망쳐서 몸을 피했다면 독이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단 한순간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새끼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개의 조상은 늑대입니다. 늑대 무리에서는 종종 우두머리 암컷만이 새끼를 낳고 다른 암컷들은 함께 새끼를 돌보는 공동 육아를 합니다. 이는 개체 하나하나의 생존보다 무리 전체, 즉 종족의 번영을 우선시하는 유전적 본능이 각인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백설이의 행동 역시 이러한 원초적인 본능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새끼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는 영원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백설이는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 마당에는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꺼져가는 햇빛은 마치 백설이의 사그라드는 생명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백설이에게 다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백설아, 눈 좀 떠보렴. 제발 이대로 가면 안 돼. 할머니의 애절한 목소리가 어둠이 내리는 마당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위대한 어미의 숭고한 희생은 이대로 슬픈 전설로만 남게 되는 것일까요?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긴 순간 아주 미약하게나마 백설이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시야는 온통 검붉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자신을 부르는 주인의 애처로운 목소리와 새끼들이 낑낑거리는 소리는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살아있었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이 멈추고 있었고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백설이는 마지막 남은 한 올의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박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눈으로 새끼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천천히 아주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만 개의 바늘이 온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덜덜 떨리는 고개를 간신히 들어 올리자 흐릿한 시야 속으로 어미 곁에 모여있는 6마리의 작은 생명체들이 보였습니다. 다친 곳 하나 없이 모두 무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백설이의 핏발선 눈동자에 아주 잠깐 옅은 안도감과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다행이다. 모두 무사하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것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백설이는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다시 할머니의 무릎 위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늘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어미게 백설이의 마지막 숨결이었습니다.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멈췄습니다. 치열했던 삶의 불꽃이 마침내 완전히 사그라들었습니다. 백설아, 백설이의 몸이 완전히 축 늘어지는 것을 느낀 할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다가가 백설이의 코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아무런 숨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갔어. 우리 백설이가 갔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참았던 울음이 폭발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백설아, 눈 떠. 제발. 할머니는 죽은 백설이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새끼들만이 어미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차갑게 식어가는 어미의 품을 파고들며 젖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동물학자들은 개와 같은 고등 포유류도 죽음을 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죽음이 임박하면 조용한 곳을 찾거나 혹은 신뢰하는 주인의 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백설이가 마지막 순간에 힘겹게 고개를 들어 새끼들을 확인한 행동은 단순히 본능을 넘어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남겨질 아이들을 걱정하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새끼들을 향한 마지막 숨결, 그것은 단순한 생명 활동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떠나는 위대한 어미의 마지막 축복이자 남겨진 생명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유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부부는 죽은 백설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슬픔에 지쳐 탈진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백설이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할머니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축 늘어져 있던 백설이의 귀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움찔거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헛것을 보았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백설이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백설이의 다친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백설이가 움직여요. 할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할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분명히 숨이 멎었던 백설이의 가슴이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있다. 백설이가 살아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떨렸습니다.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거의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개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극심한 쇼크 상태에 빠졌을 때 신체의 모든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가사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고 말합니다. 백설이의 경우 맹독과 탈진, 과다출혈로 인해 극심한 쇼크 상태에 빠졌다가 새끼들과 주인의 자극에 뇌의 아주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생존 본능이 기적적으로 다시 발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불씨의 마지막 바람을 불어넣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노부부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런 과학적인 설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적이었고 백설이의 위대한 모성애에 대한 감동의 응답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할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어서 병원으로 가야 해. 지금이라면 살릴 수 있어. 동네 청년이 재빨리 트럭을 마당으로 몰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백설이를 담요에 싸서 트럭 짐칸에 실었습니다. 새끼들도 어미 곁에 함께 태웠습니다. 어미의 청아 냄새가 백설이의 의지를 붙잡아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트럭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읍내 동물병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짐칸에서 백설이의 몸을 계속 주무르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백설아, 정신 차려야 해. 내 새끼들을 봐서라도 제발 힘을 내. 기적은 일어났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백설이의 몸속에는 여전히 치명적인 코브라 독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과연 백설이는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낡은 시골 동물병원에서 과연 백설이를 살릴 수 있는 해독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어둠을 뚫고 달리는 낡은 트럭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눈물겨운 결말은 이제 막 그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온 백설이를 태운 트럭은 어둠을 뚫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거친 운전과 할머니의 애타는 속삭임 속에서 백설이의 희미한 숨결은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음나의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의사는 백설이의 상태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브라 독이라니요? 어르신, 저희 병원에는 그런 희귀한 독에 대한 해독제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절망적인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뭐라도 좋으니 제발 손 좀 써주시오. 수액이라도 놓고 진통제라도 놔주시오. 이대로 죽게 둘 수는 없소. 수의사는 노인의 간절함에 마지못해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수액이 꽂히고 항생제가 투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 발의 오줌 누기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백설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천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료실 구석에서 낑낑거리던 새끼 한 마리가 아장아장 걸어와 수술대 위에 축 늘어져 있는 어미의 코에 자신의 코를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의 숨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낀 것일까요? 녀석은 마치 어미를 깨우려는 듯 애처롭게 낑낑거리며 얼굴을 핥고 또 핥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끼의 필사적인 부름에 응답이라도 하듯 백설이의 심박수를 나타내던 모니터의 그래프가 아주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